고생 안 하죠. 이거는 특히나 여러 명이 갈 때 누군가 한 명이 분명 보면 인솔자가 있습니다. 세부를 잘 알거나 하는 분. 이런 분이 수고가 굉장히 많이 덜어져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좋은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가볍기는 합니다. 이제 조금 햇살이 찾아오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좀 정비 시간이 길게 될 것 같지만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거는 제가 동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떤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어떤 기초적인 걸 모르면 못 알아듣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딱 생각해 보니까 여행에 대한 정보를 드려도 전혀 세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라면 듣다가 이건 또 뭐야 하고 짜증나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행이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된다면 이 영상을 하나를 본다면 기본은 가지고 여행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힘이 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죠. 그냥 둥그렇게 생각하면 그 안에 세부는 거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리고 거리는 한국에서부터 비행기로 한 4시간 30분 정도의 거리고 위치상으로는 대만보다 살짝 밑에 정도 위치다. 위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년 내내 더운 나라입니다. 필리핀은 1년의 계절이 건기와 우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럼 건기에 놀러 가야 돼? 우기에 놀러 가야 돼?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필리핀은 1년 내내 관광이 가능한 날씨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름티, 여름 옷에 아쉽지 않게 약간 얇은 긴팔 입는 정도면은 여행이 1년 내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오전에 5시 정도에 해가 뜨기 시작을 하고요. 저녁에 6시 정도면 해가 지기 시작하거나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치면은 한국보다 필리핀이 1시간 느리죠. 한국 시간이 오전 9시다. 그럼 필리핀은 오전 8시입니다. 시차 적응도 굉장히 쉽습니다. 세부를 여행해볼까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스타일 분들한테 좀 더 어울리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액티비티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다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좋죠. 바다 수영이라든가, 좀 더 이렇게 자연과 함께 동남아를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20, 30대, 40대만 가는 데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세부에 좀 리조트 콕이죠. 방콕처럼. 리조트에 머물면서 휴양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여행 오시는 분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니면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가긴 힘들고, 이 동남아의 그 약간 하와이 분위기도 좀 비슷하잖아요. 망고 주스 먹고 하니까. 그런데 리조트 앞에 바다가 있고 좀 가족이 편하게 쉬면서 풀장 수영하고 이런 걸 즐기실 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장소 중에 하나가 세부예요. 자, 앞부분의 설명을 듣고 나면은 세부? 나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볼까?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여행을 갈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알아봐야 되지? 이걸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죠. 여행사 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인터넷 쳐서 어디 여행하면은 첫 번째 벌써 나오는 게 여행사 상품입니다. 현지의 여행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의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한국 여행사에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한국 여행사에서 여행하실 분들한테 인터넷이든 어디를 통하든 광고를 통해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가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그 나라 언어를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뭘 또 해야 되는 건가? 알아봐야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아마 이게 가장 저렴한 여행 스타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단점이 있죠. 자유시간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작은 저렴하지만 가면 모자란 게 많아요. 안전하고 마음 편히는 가지만 뭔가 아쉬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가서 또 돈을 쓰게 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져요. 요거는 요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나의 자유시간도 갖고 내가 놀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일정을 짜서 가이드와 함께 안전하게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다. 그것도 여행사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나는 소금을 좀 빼주세요. 그 대신 설탕을 좀 더 넣어주시고 여기에 숙주나물을 좀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를 더 드리면 됩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견적을 받는 거죠. 맞춤 여행이라고. 맞춤 여행. 내가 하고 싶은 거 알짜배기를 집어넣고 안전하게 다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뭐 쇼핑을 간다든가 이런 거 없고 또 현지에서 내가 추가하고 싶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저렴한 저가 여행을 많이 해봐서 난 너무 피곤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많이 하는 추세예요. 맞춤형으로. 좀 더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는 자유여행 스타일인데 자유여행인데 그 나라 언어도 내가 조금 힘들 것 같고 이러면은 자유여행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 놀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놀거리에 예를 들면 호핑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고래상어를 보러 간다든가 이런 거를 놀거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업체를 통해서 예약을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출발부터 내 숙소까지 오는 거,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오는 거가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진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원수에 맞게 해서 그거를 예약을 하고 날짜로 해가지고 예약을 하고 그날 가서 그 시간이 되면 픽업을 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 원하는 장소로. 그럼 그거 타고 일정을 즐기고 숙소까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냐면은 인원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가장 좋은 금액이 보면은 4명에서 6명 정도, 요 정도 사이에 편안하게 가고 저렴한 금액에 가는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100% 자유여행이지만 그 시간대는 업체를 이용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스마트한 여행 방법이죠. 예, 네. 예. 고생 안 하죠. 이거는 특히나 여러 명이 갈 때 누군가 한 명이 분명 보면 인솔자가 있습니다. 세부를 잘 알거나 하는 분. 이런 분이 수고가 굉장히 많이 덜어져요. 자, 네 번째는 완전 자유여행입니다. 이럴 때는 같이 여행을 왔을 때 인솔자의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이 기다리는 아기새처럼 오늘은 뭐야? 나가서 뭐 해? 점심 뭐 먹어? 저녁 뭐 먹어? 이렇기 때문에 이 자유여행 같은 경우는 인솔자가 세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자유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행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수가 많아서 그래요. 저기 괜찮을 것 같아. 우리 가보자 했는데 교통편에서부터 갑자기 엄한 데로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뭘 기다려야 되는데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가보자고 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거기가 휴일이에요. 이런 거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여행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실망하는 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해서 마음 한켠을 좀 비워 놓으신다면은 그럴 땐 자유여행도 많이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히 세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아니면 처음 세부를 오시는 분, 근데 내가 액티비티 하는 거를 좀 자신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시면 호핑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마사지, 동남아다 보니까 한국보다 좀 저렴하고 좋죠. 필리핀 음식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그리고 열대 과일을 좀 많이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망고도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체크를 하시고 문제가 없을 경우는 많이 즐기시고 될 수 있으면 생과일로 많이 즐기시고 가시면은 이게 동남아 여행이죠 뭐. 그래도 나는 뭔가를 좀 해보겠다 싶을 때는 이제 여기서 액티비티를 하나 또는 두 개를 넣는 거예요. 세부의 남쪽으로 가면은 고래상어를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투어가 있어요. 그래서 왓칭 고래상어 투어 요거 넣으시면 되고요. 젊음이 이게 최고다 이거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가와산 캐녀닝.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알보알에 정어리 떼들이 멀리 안 가도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알보알 같은 거를 추가하셔도 되고. 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급자 이상 코스로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섬을 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장거리를 간 다음에 거기에서 잠깐 짧게 배를 타고
다른 섬으로 이동을 해서 그 안에서 보통 1박 이상 머무는 경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여행을 하시냐면 이미 세부를 좀 투어를 해보셨고 세부 사람들에 대한 스타일도 조금 익숙해졌고 교통편도 익숙해진 분들이 좀 더 특이한 여행을 하실 경우 이런 데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은 반타얀이라든가 말라파스쿠아라든가 까모떼 섬이라든가 이런 곳을 정해가지고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 코스부터 여기를 바로 선택을 한다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여행 때 뭘 해볼까? 라고 검색을 하셨을 때 이 부분이 나온다면 요거는 조금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자, 필리핀은 화폐 단위가 페소입니다. 페소가 1페소일 때 평균적으로 한국 돈 25원 요 정도로 계산을 하면 조금 빨리 계산이 돼요. 그러면은 돈을 그러면 페소를 어디서 사나요? 한국 은행에서 환전을 해주나요?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젊은 분들 당근마켓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선배님들이 여행하고 갔다 왔는데 페소가 남더라. 요거를 갖다가 당근마켓에 올려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손해 안 보게 한번 잘 거래해서 일부를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달러 환전은 최대한 50불짜리, 100불짜리로 하셔야 환차손이 좀 더 줄어듭니다. 외화 충전식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지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트래블 월렛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등록을 할 때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지에 오셔서 장을 보거나 아니면 카드가 가능한 식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리조트에서 요걸로 페소로 돈을 내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근데 신용카드는 이 한국과 이 필리핀 사이에 은행부터 해서 이게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내는 돈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외화 충전식 카드를 준비하시라는 거고요. 이거 나 뭔지 모르겠어. 귀찮아. 그냥 나 카드로 다 할래. 할 때는 그냥 신용카드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좀 더 줄여서 가져오는 경우도 또 환전은 어디 가서 하나요? 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슈퍼라든가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시면 됩니다. 필리핀은 의외로 환전소가 굉장히 많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전이 조금 더 쉽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필리핀 가면은 필리핀 음식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는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일식, 이탈리안식, 중국식, 한식, 그 다음에 각종 퓨전 음식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간중간에 조금 음료, 커피라든가 이런 걸 즐기는 것도 필리핀에 좀 편한가요?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어요. 보스 커피라든가 그 외의 카페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 쉬었다 가는 공간 이런 것도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은 필리핀 음식은 한국 음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짭니다. 그러면 음식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드셨을 때 만족도가 느껴지는 중간급의 금액을 했을 때는 1인 한 끼에 보통 한국 돈으로 7,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이거는 일반식으로 좀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여행 왔으니까 맛있는 거, 특식 이런 거 좀 드시러 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요거보다 좀 더 들어가니까 기본으로 잡은 데에서 좀 추가한 금액을 더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영어로 소통 가능합니다. 근데 저 영어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한국식 영어를 가장 잘 알아듣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필리핀이. 왜냐면은 한국 관광객이 참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특화가 됐고요. 단어 나열하잖아요.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참 희한해요. 어떻게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필요한 중요한 거 그것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소통 가능합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한국에서 인식되어지기를 좀 더 후진국이고 안전하지 않고 좀 좋지 않은 인식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세부로 왔을 때의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관광지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셨다면 이제는 가장 기초적인 건 아시는 겁니다. 자, 세부에 관심이 있다면은요, 한 이틀만 공부하시고 찾아보시고 해보시면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